용산구 동자동은 쪽방촌에서 생활하고 있고 동자동 사랑방 공동대표와 동자동 주민협동회 조직이사를 맡고 있는 윤용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발췌회문에 나왔던 최악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금 저희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서울역 건너편에 있는 동자동 쪽방촌은 전국 최대의 쪽방촌으로 옛 이름은 도동 1번지였습니다. 정쟁 당시에는 피난민 판저촌이었고 전쟁 후 1960년대 후반부터는 서울역 앞에 밀집되어 있던 연수를 중심으로 도시 빈곤층이 모여 사는 쪽방촌이 형성되었는데 1997년 IMF 사태 이후 노숙 처했던 홈리스 분들이 정착을 위해 대량 유입됐으며 현재도 홈리스 분들과 도시 빈곤층 85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쪽방은 평균 1.5평도 안 되는 쪽방촌 건물 대부분은 5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며 월 30만 원 수준이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살고 있는데 단열, 방음,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취약하며 10여 명이 화장실과 샤워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취사장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없는 것이 더 많아 샤워실에서 식자재를 씻어 준비한 후 방에서 가스 버너를 사용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보다도 못한 최악의 주거 환경으로 불리고 있으며 쪽방촌을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열악한 주거가 남아 있다는 것에 놀라기도 합니다. 쪽방 건물주들은 낡을 대로 낡아 보수가 시급한 주거 환경을 방치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주민이 고스란히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수로 천장이 내려앉았고 수리를 요구해도 한겨울 난방을 요구해도 개선해 주기보다 살기 싫으면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지난 겨울 어느 건물에서는 보일러가 고장난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구했더니 알아서 고치라고 했습니다. 그 건물에 살던 주민들은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 한겨울을 나야 했으며 전기장판을 켜고 이불 속에서 눈만 내밀고 이불을 덮고 뼈마디가 시리다고 했습니다. 한파로 수도가 동파되어 계단으로 흐른 물이 그대로 얼어붙어 건물에 얼음 폭포가 만들어졌는데 빙판이 되어버린 계단을 다닐 수가 없어 주민들은 건물 밖으로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이 건물은 평소에도 세입자들이 어떻게 살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아 건물로 계단층이 얼어붙는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자 서울역 쪽방 상담소에서 모래를 뿌리고 며칠 동안 얼음을 깨트린 후에야 주민들은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봄이 시작되면 쪽방 방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환기되지 않는 쪽방이 더워지기 때문입니다. 한여름 쪽방 온도는 40도가 넘어 방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폭염 속에 있는 것이 더 시원해 주민들은 자발적인 노숙을 하게 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기후위기 문제가 대두되면서 쪽방의 열악한 주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주거 취약계층은 기후위기로 더 위험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쪽방 주민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질문하면 주민들은 쪽방은 원래 이렇다라고 대답합니다. 재난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환경에 익숙해져 버린 기후위기로 더욱 악화되는 상황은 조금 더 불편해지는 것뿐 새삼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쪽방의 열악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계획한 것이 서울역 쪽방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정부는 2021년 2월 5일 서울역 쪽방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 계획이라고는 이하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을 발표하며 이 지역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수용하여 전국 최대의 서울역 쪽방촌을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시킬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으로 쪽방 및 일반주택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1250호를 포함 고밀 개발 통해 분양주택 1160호, 공공분양은 이주에 200호이고 민간분양 960호를 공급하고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철거지역에 거주 중인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 주거를 조성한 후 완공되면 입주하는 선이주, 선순환 개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동자동 쪽방촌은 1970년대를 전후 지어진 노후된 건물이 80% 이상 되는 정비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2021년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 발표 이전에도 민간 주도로 재개발이 추진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쪽방 주민 이주 대책 등이 부족하여 무산되었고 정부는 동자동 쪽방촌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며 판단하며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역 쪽방촌 정비 계획을 구체화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 발표 직후부터 지금까지 일부 토지 건물주들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민간 개발을 주장하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고 2026년 입주, 2030년 민간 분양 택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했던 계획은 현재까지 한 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민간 개발을 주장하는 토지 건물주들은 개발 발표가 낮아 사유재산 침해를 내세우며 공공개발을 반대하는 의미의 빨간 깃발을 건물마다 꽂아 동네를 시민스럽게 만든가 하면 사유재산 강탈하는 공공주택 사업 결사 반대, 내 무덤 위에 공공임대 지어라, 제2의 용산 참사 피바람 각오하라는 등 대형 현수막을 개발 구역의 곳곳에 걸었습니다. 개발사업 대상자 내 건물은 222동, 소유자 538명, 중 실거주자 수는 101명으로 토지 건물주 실거주 비율은 18.7%에 불과하며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 발표 직후부터 자신들을 주민이라고 하며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민간 개발을 주장하는 토지 건물주들의 반대에 부딪히다 의견을 청취한다며 2021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민간 개발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공공개발 대비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이 미흡하여 수용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민간 개발을 검토 종결하는 듯 했습니다. 국토부의 미온적인 태도 속에 지난 4월 개발 발표 초기부터 토지 건물주 편에서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을 반대했던 지역구 국회의원이 제22대 총선에 재선을 도전하며 출마했습니다. 이 시기 용산구 지역 라디오 방송과 가졌던 인터뷰에서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지역 주민 다수가 반대한다며 최근에 민간이 주도로 개발을 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법이 통과되어 민간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발언을 했고 이후 재선에 성공해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의 앞날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민간 주도의 개발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법안은
올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 제한 도시 복합 사업입니다. 한국도시주택공사 LH 등이 시행하는 공공도시 복합 사업을 신탁사, 리츠 등 민간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토지주 직접 시행 방식은 20인 이내인 경우에 허용하며 공공도 사업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공공이 아닌 민간주도 사업에 심의기간 단축, 용적률 완화 등 각종 특혜를 주는 민간개발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쪽방 건물이 민간에 의해 개발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것을 목격하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공공에서 주거를 보장하는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이 발표가 났을 때 환호하며 이제야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주민들과는 반대로 민간 개발을 주장하는 토지 건물주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주최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환경 간담회에서 현장 간담회에서 서울 한복판 노른자 땅 위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냐며 성토했습니다. 그들에게 서울 중심지는 자신들만 살아야 하는 곳이었고 공공임대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몇 달 후면 동자동 공공임대주택 사업 발표 4년이 되어갑니다. 작년 12월 쪽방 주민 대표들과 국토부 담당자가 만났던 자리에서 관계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바뀌어 쪽방지역 비닐하우스와 같은 특별한 경우 토지 건물주들이 실거주하지 않아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토지 건물주들에게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보상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이 얘기를 들으며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는 생각으로 안도했지만 여전히 미온적인 국토부의 태도로 다시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발표 당시 1000여 명이었던 쪽방 주민들은 현재까지 기저질환이 있던 1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은 질병으로 사망했고 기약 없는 개발 사업을 기다리다 지쳐 동자동을 떠나 이주하면서 현재는 852여 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민들에게 쪽방을 벗어나 집 같은 집에 살게 됐다는 희망을 갖게 했지만 현실은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행해나 개발이 무산되는 것은 아닐까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자동 공동주택 사업이 멈춰있는 동안 민간 개발을 추진하는 쪽방 토지 건물주들은 쪽방 주민 수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에 쪽방 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세입자를 내보낸 후 공실로 건물을 비워두고 있으며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등 식으로 쪽방 주민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토지 건물주들이 이르는 것은 쪽방 주민 수가 적을수록 자신들이 주도하는 개발 계획에서 쪽방 주민들에 대한 주거 대책을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하고 쪽방에서 살면서도 쪽방 주민으로 등록이 안 되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못 받고 죽어서야 쪽방을 떠나는 비통한 날을 보내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개발을 발표했던 정부도 약자와 동행을 내세우며 선전하고 있는 서울시도 해결하라고 하지 않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 삶을 흔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문제는 돈벌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 집을 짓는 민간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민은 집을 사기 위해 대출 및 피세에 허덕이고 높은 집값에 집 구하기 위해 애가 타지만 정부는 빚내어 집사라는 정책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악의 주거로 불리는 쪽방의 비인간적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한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이
민간 개발로 무산된다면 그것은 도시 최하의 빈민들을 위한 주거복지를 외면하는 형태입니다. 투기 세력의 이윤을 보장하며 국민의 주거 문제를 외면하는 정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하루빨리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비인간적인 주거 환경에 있는 도시 빈민들이 안정된 주거에서 살 수 있도록 민간 개발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 아닌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기에 처해 있는 국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